나는 찰리 먼거다. 보통 나는 이곳에 앉아 인류 문명이 저지르는 어리석고 반복적인 오류들을 관찰하고 그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현명해지는 법을 배우려 노력한다. 하지만 2025년 12월 한국이 대만 입국자 호칭 문제를 처리하며 보여준 이 한편의 소동을 보고 있자니 이것은 인센티브 구조의 오류와 인지적 지체가 빚어낸 가히 교과서적인 재앙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 무대에서 수년간 산전수전을 다 겪은 한국 같은 나라가 왜 하필 스스로 간판을 걷어차는 우를 범했는지 이하의 다학제적 사고 모델을 동원해 그 행태 뒤에 숨은 황당한 논리를 해부해 봐야 한다. 비즈니스와 정치라는 장거리 경주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약은 강력한 라이벌이 아니다. 의사결정권자가 가진 낡고 편견에 가득 찬 사고 모델이다. 이번 한국의 모습은 마치 고속으로 달리는 두 열차 사이에서 줄타기를 시도하는 투기꾼과 같았다. 스스로 균형 감각이 뛰어나다고 착각했겠지만 그중 한 대의 열차인 대만이 과거의 나무 객차가 아니라 핵심 기술로 무장한 중장갑 열차로 변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한국 정부가 전자여행 허가제인 KETA 시스템에서 대만을 오만하게 중국 대만이라 표기했을 때 그들은 단순히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이 아니다. 지극히 수준 낮은 경제적 오류를 저질렀다. 상대의 전환 비용과 보복 능력을 심각하게 저평가한 것이다. 인센티브 메커니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동기는 비굴할 정도로 명확하다. 서울 사무실에 앉아있는 관료들의 머릿속은 전형적인 제로섬 게임이라는 낡은 사고로 가득 차 있다. 서쪽의 거대 시장을 바라보는 그들의 깊은 경로 의존 서문은 명칭에서 아주 작고 기술적인 양보만 하면 어떤 안녕이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망치만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는 상황이다. 한국 외교부의 망치는 유화책과 모호성이었고 그들은 대만이 30년 전처럼 동아시아 정세나 쥐꼬리만한 관광 수입 때문에 이 쓴 과실을 삼킬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2025년이라는 시점의 거시적 현실을 완전히 간과했다. 지금의 대만은 세계 문명의 심장, 스탠트맨 반도체를 쥐고 있다. 한국가가 세계 최첨단 로직 칩 공급을 장악하고 있다면 그 나라의 주권과 존엄은 타국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찰흙이 아니라 단단하게 단금질된 강판이 된다. 한국이 그 강판을 발로 찼으니 발가락 골절은 필연적이다. 나는 평생토록 장수하는 기업들을 연구해왔다. 그들의 공통점은 깊은 경제적 해자를 가졌다는 것이다. 대만의 해자는 이제 기술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급망이 대체할 수 없는 강성을 띠고 있다.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이러한 강성 앞에서 누구보다 명확한 인지 능력을 보였어야 했다. 그러나 정치인의 근시안적 사고와 관료 체제의 경직성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파트너를 도발하는 가장 어리석은 방식을 택했다. 심리학적으로 이러한 행태는 매몰 비용의 오류와 자만 편향으로 설명된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인접 대국으로부터 얻은 이익 때문에 강권의 논리에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는 관성에 빠졌고 세계 권력 지형의 구조적 이동을 망각했다. 대만 외교부가 전례 없는 속도와 강도로 반격하며 양국 관계의 상호 호환성을 재검토하겠다고 암시했을 때조차 한국 측은 3살 먹은 아이도 속지 않을 시스템 오류라는 핑계를 대며 비겁하게 굴었다. 이는 도덕적 결여일 뿐만 아니라 지적인 파산 선고나 다름없다. 이러한 외교적 나약함과 투기적 태도는 결국 로라팔루자 효과를 불러왔다. 여러 가지 오류가 중첩되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그들은 대만 대중의 신뢰를 잃어 관광산업에 타격을 입었고 대만의 기술 엘리트들을 분노케 하여 미래 산업협력의 지뢰를 매설했다. 더욱 뼈아픈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이 줏대없고 변덕스러운 나라임을 스스로 증명했다는 점이다. 존엄의 문제에서 잔꾸를 부리는 국가는 결코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없대 역발상으로 접근해보자. 한국이 장기적인 전략적 안전을 원했다면 가장 이성적인 선택은 현실을 존중하고
대만을 독립적인 경제체이자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투명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이를 속이려다 결국 자신만을 속이는 가장 험난한 길을 택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계약서에 이름 따위로 장난을 치려 한다면 당신은 곧장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이다. 외교도 마찬가지다. 대만의 이번 반격이 훌륭했던 이유는 실력을 갖춘 개체가 더 이상 비굴하게 인정을 구걸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저 똑바로 서서 아니오라고 말하고 자신을 격하하려는 자들에게 실질적인 고통을 느끼게 해주면 그뿐이다. 한국인의 오만은 낡은 우월감에서 기인한다. K컬처의 수출과 거대 재벌을 보며 취해 있었을 뿐 핵심 저변 기술의 취약성은 보지 못했다. 대만의 꼬리표를 붙이려 했을 때 그들은 사실 자신의 공포를 노출한 것이다. 대국의 눈밖에 날까봐 두렵고 경쟁에서 뒤처질까봐 두려운 그 공포 말이다. 공포에 기반한 의사결정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다. 나는 항상 사안을 단순하게 보라고 말한다. 이 사건의 본질은 이렇다. 한국은 실력 있는 파트너의 자존심을 희생시켜 실체도 없는 정치적 점수를 얻으려 했다. 이 거래의 기대 가치는 극심한 마이너스다. 그들이 걷어찬 간판은 대만이 수년간 반도체 분야에서 갈고 닦은 하드파워이자 대만인들의 각성된 자부심이며 재편되는 국제 질서의 압력이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2025년, 여전히 양다리 전략이라는 낡은 게임을 즐기려는 국가는 결국 한국처럼 양쪽에서 외면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똑똑하다고 자부하며 설정한 시스템은 사실 전 세계에 보여준 우스꽝스러운 총국에 불과했다. 꽤 많은 저자세를 취하는 대신 하늘 없는 쪽을 택했다. 이는 매우 이성적인 게임 이론 전략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tit-for tat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당신이 내 이름을 존중하지 않는데 내가 왜 당신의 이익을 존중해야 하는가? 이 상호주의 원칙이야말로 모든 견고한 관계의 초석이다. 사건 이후 한국 정부가 보여준 당혹감, 회피, 그리고 결국 뒷수습의 급급한 모습은 다시 한번 진리를 증명한다. 실력 앞에서 모든 외교적 수사는 무력하다. 이 풍파를 지켜보는 이들이 교훈을 얻길 바란다. 핵심 경쟁력을 가진 상대의 결의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라. 한국의 이번 실패는 전방위적인 인지적 실패다. 그들은 기본적인 도덕적 정직함도 이익 계산의 기초도 잊었다. 이러한 자기궤에 죄가 넘어가는 행태는 인류 역사에서 흔한 일이지만 볼 때마다 유감스럽다. 대만은 더 이상 지도상에서 지워지거나 주석으로나 처리될 존재가 아니다. 대만은 이 시대의 주인공 중 하나다. 만약 한국이 이번 간판을 걷어찬 참혹한 경험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외교 시스템 내부의 고질적인 나약함과 공리주의를 반성하지 않는다면 다음번에는 단순한 간판이 아니라 국운을 흔들 거대한 망치를 맞게 될 것이다. 복잡한 세상일수록 명석함보다 맑은 정신, 서브레이티 중요하고 투기보다 정직함이 유리하다. 한국은 이번에 자신의 이마에 속물이라는 두 글자를 새겼다가 현실이라는 손바닥에 뺨을 호되게 맞았다. 보기에 민망한 장면이지만 진리와 논리를 쫓는 이들에게는 생생한 사회적 실습 교육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에 감사해야 한다. 존엄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쟁취하는 것이며 원칙을 가지고 장난치는 행위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증명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 대가는 단순히 입국 카드의 명칭 몇 글자가 아니라 국가 신용의 파산과 전략적 공간의 위축으로 돌아올 것이다. 보라, 대만의 자신감은 반도체 공장에서 시작해 시민들의 마음속까지 번졌다. 이러한 힘은 그 어떤 정치적 술수로도 누를 수 없다. 한국은 이제 지독한 발가락 통증을 참으며 몰래 시스템의 코드를 수정하는 비참한 뒤처리를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냉혹하고 이성적이며 인과응보가 확실한 현실이다. 우리는 헐값에 큰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을 식별하고 멀리해야 한다. 그들은 언젠가 반드시 자신만의 강판을 걷어차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만의 이번 승리는 논리의 승리이자 실력의 승리, 그리고 상식의 승리다. 반격할 줄 아는 강자보다 경외감을 주는 존재는 없다. 한국은 이번에 크게 넘어졌지만 대만에게 이것은 국제 무대의 중앙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에피소드일 뿐이다. 갈 길은 멀지만 가이드라인은 명확해졌다. 그 선 위에서 춤을 추려는 나라가 있다면 먼저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이다. 내 신발이 충분히 딱딱한가? 아니면 분쇄 골절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거꾸로 생각하라. 항상 거꾸로 생각하라. 만약 한국이 평등과 존중의 태도로 대만을 대했다면 그들이 얻었을 이익은 지금의 100배는 되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탐욕과 공포가 그들의 눈을 가렸다. 참으로 교훈 가득한 인간사의 비극이다.